안녕하세요. 장업선에게 신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요, 2021년 청년기업 일자리 사업 모집 공고입니다. 2021년도 참고로 대상지는 경상북도 한정입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다 해당 사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유사 사업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지원 내용은 최대 23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할 예정이고요. 자, 모집 기업 수는요, 영영개사로 해서 뭐 최대 99개는 아니고 23개사 모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당 최대 2명 지원 가능하고요. 인건비 지원은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을 고용할 경우 최대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200만원 기준 총 11.25%를 자부담하고 기업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정확하게 따지면 뭐 정부면 정부겠지만 뭐 기타 운영기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자격 요건은 사업 공고일 기준 대표자의 나이가 만 39세 이하인 경상북도 내 소재한 청년 기업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공고 기준으로는 뭐 지사도 되는지 또는 공장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표기가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인지를 했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의 경우에는 유선 상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소재해야 되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청 기간은 2021년 3월 14일 24시까지 접수가 완료되면은 신청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지원 방법은 요 해당 그 이메일 접수를 하는데 이메일 주소도 같이 한번 안내해 드릴 거고요. 우편 접수 또한 가능합니다. 경북 경상시 대학로 10길 9 2층 사단법인 경상북도 청년시효 협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같이 주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절차는 크게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뭐 평가 절차라기보다는 수행 방법에 대한 건데요. 1단계는 신청 접수하고 2단계 심사 및 선정, 3단계 대상 청년기업 선정 결과 발표, 그리고 4단계 청년 근로자 고용, 그 다음 5단계 인건비 지원 및 교육 진행, 모니터링 등을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당 기업에서 나오는 해당 운영기관에서 나오는 사업비는 제가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동일 사업이지만 다른 운영기관에서 나오는 지원 사업을 제가 참여해서 지원해본 결과 매달 운영기관에서 저희 이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해당 근로자가 잘 근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그 제출 서류들의 확인 도장을 찍으신 다음에 최종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속된 말로 이제 이 지원금을 편취하고자 하시는 악덕 기업주분들의 나쁜 짓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제 매달 방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특이사항은 없으실 거예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팁이 조금 있는데요. 후속 사업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있을 수 있다가 맞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약 2년 전, 3년 전에 최초 사업 수행할 당시에 제가 참여를 해서 지금 그 근로자를 고용하고 2년 지원이 종료된 다음 지금 이제 정규 전환을 통해서 지속 고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후속 사업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없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물론 지금 나오는 공고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후속 사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없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지원 사업을 받는 해당 근로자의 경우에는요,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 등 직접적인 일자리 정보 지원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기타 인건비 지원성 사업도 당연히 중복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정 결과 발표는 약 3월 25일에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출 서류는 크게 몇 가지가 조금 있습니다. 기업 대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한부랑 참여 신청서, 청년 활용 계획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사업자 등록증 한부, 뭐 그리고 기업 대표 가족관계 증명서, 창업교육 과정 참여 의소 뭐 등등등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해당 기업에 하는 거고 요 내용은 당연히 그래 표죠. 표를 화면 한번 띄워봐 드릴 테니까 화면 잠깐 멈추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건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양날의 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해당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건비성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배포되어 있어요. 뭐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역별로 시별로 또는 부처별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는 100% 보장할 수 있으나 다만 다양한 그 지침, 운영 지침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체 근로자라는 개념의 근로자가 있고 지원금 근로자라는 개념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해당 지원 사업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에서 지원해주는 인건비 지원 대상자와 별개로 자체 근로자로 판단을 해줍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이든 다른 인건비 지원 사업이든 지침에 따라서 자체 근로자를 일정 이상 그 고용 비율을 유지하거나 기존 신청할 당시의 근로자를 유지를 해야 이 사업이 지속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특정 지원 사업의 자체 근로자의 고용 비율이 떨어지거나 틀어질 경우에 다른 지원 사업들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2년 동안 지원받기로 했는데 한 달 남은 근로자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이 근로자를 지속 고용하지 않고 퇴사 또는 해고 처리한 다음 신규 인건비 지원을 받으실 때 자체 근로 비율이 이제 줄어들어서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실컷 그 근로자는 뽑아놨는데 자르지도 못하고 지원도 못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인건비 지원 사업은 너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꼭 참고하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꼬였는데 뭐 어쨌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 물론 도움이 되셨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그럼 여러분 안녕.